이 인물만큼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이 시대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찰의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뭐 한 네. 분에서 두 분 정도. 네, 네. 저자님을 통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책이 두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이 이제 조선 직장인 열전이라는 책이었고, 네. 이번이 이제 그래서 역사가 필요해라는 책인데, 네. 유일하게 두 번 다 이제 등장하신 인물이 아까 말씀하신 김육이라는 네, 분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특히 이제 열심히 자신의 꿈을 찾아서 이제 뭐 공부하고 계시는 뭐 취준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위로가 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시대는 더더욱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김육이 살았던 시대에도 약간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김육이라는 분이 전형적인 좀 흑수저 가문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을 다 여의고 진짜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속과에 합격을 하고 성균관에 이제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성균관시라는 이제 시험을 쳐서 거기서 합격을 해야지만 또다시 이제 정식 시험인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때 이제 수석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수석. 그렇죠. 막 네. 그런 이제 막 토플도 만점이시고 막 네. 그런 대단하신 그런 분이신데 미래가 창창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좀 많이 운이 없는지 이제 과거를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또 그 당시에 부정선거 스캔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이제 권력층의 그런 뭐 이웃 사촌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뭐 그런 그냥 뭐 아는 사람들을 다 과거에 합격시키고 막 그런 부정 시험 스캔들이 되게 크게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계속 이렇게 과거 시험 떨어지던데 옆에 기득권층들은 막 그렇게 부정해서 과거 시험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정거라고 하는 이제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약간 좀 정치적인 네네. 스캔들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풀려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완전히 그런 기득권층에 완전히 미운털이 박혀버린 그런 네.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 짐 싸고 이제 시골로 내려옵니다. 이제 가평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얼마나 이분이 처음에 가난했냐면 토구를 파고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처음에는 초가집 질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논밭을 일구고 그리고 숯을 구우면서 나무를 해다가 숯을 구워서 뭐 지게를 짐을 해가지고 그 한양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딱 결혼하셨나요? 달고 결혼하셨죠. 예. 결혼하신 상태에서? 예. 결혼하시면서 이제 부인이 엄청 자신의 크죠. 가정을 그렇게 또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예, 어쨌든 이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막 어린 딸이 막 죽기도 하고 엄청 고난을 많이 당하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은 진짜 분노가 있죠. 그쵸. 인생 엄청난 분노가 있고 이 공정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 같으면은 좀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밤에 책을 읽습니다. 아,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밭을 일구고 밤에는 이제 뭐 소나무 송진을 태워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경야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소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말단 관직에 있는 자라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데 그 뜻을 두면 그 구제하는 데 뜻을 두면 그 얼마나 세상이 이롭지 않을까 뭐 그런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거기에 이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이 세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나름의 꿈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글 공부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름대로의 꿈 그런 것을 이제 놓지 않고 살아가시다가 이제 그때 왕이었던 광해군이 반정으로 쫓겨나면서 그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이제 인조가 이 광해군 정권의 미운털이 박혀서 이제 내려가 버렸던 이 김육을 오히려 이제 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육이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또 자원급제를 하게 되고요. 아, 그렇게 이제 인생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그 정도 됐으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거를 좀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좀 더 나쁘게 하면은 뭐 참관오리처럼 막 뇌물을 받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분은 관직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민의 산물이 바로 대동법이었던 거죠. 대동법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되었지만 이거를 전국으로 다 시행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대동법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마침내 충청도 지역까지 이 대동법 시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전라도의 시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이제 돌아가시죠. 근데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의 이제 후계자한테 전라도의 대동법 시행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세요. 그 정도로 이분은 자신의 평생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되게 크셨던 거죠. 모든 걸 거셨네요, 대동법에. 그렇죠. 진짜 이 대동법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리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타겟을 만든 거죠. 대동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김육을 보면서 이 꿈이라는 거는 큰 꿈이 있고 작은 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꿈이라는 거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은 작은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큰 꿈은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꾸는 게 저는 큰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꿈은 그냥 본인이 성공을 한다 하고 그 꿈을 이룬다 하더라도 본인이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작은 꿈은. 하지만 그 큰 꿈은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김육이 죽었지만 그 김육의 꿈을 이어받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대동법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라도, 경상도 계속해서 퍼져갔던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침내 시행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거면 이왕이면 김육처럼 큰 꿈을 꾸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자. 저는 그런 거를 김육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